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뒤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네요. 예. 오늘 나눠볼 IT 트렌드가 혹시 스마트폰 관련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갤럭시 노트 9이 출시되었잖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다라고 봐도 좋은데요. 그래, 아무래도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뭐 사면 좋을까, 어떤 제품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거의 2년이 다 돼가서 예. 노트 9 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 예전만큼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작년까지는 좀 뭐 이렇게 평균 정도는 유지한 수준이었는데 네. 올해부터 드디어 이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 4분기와 2, 4분기 모두 전년 대비 조금씩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도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애플, 삼성, 화웨이, 샤오미, 오포 일단 이 5회사가 전체 시장의 한 6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네. 눈여볼 것은 5년 전이 한 2013년만 해도 애플과 삼성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기타 수십 개 회사들이 이 나머지 50%를 나눠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중국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치고 올랐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지난 2, 4분기에는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애플을 넘어서 2위에 잠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1위는 삼성이고요. 예. 네, 삼성과 애플이 1, 2위를 다퉜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위가 화웨이. 그러면 애플의 자리를 화웨이가 뺏은 건데 예.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 분기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와중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의 그 2분기 성적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래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7.4%, 이익은 40%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1년 내내 전년 대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아이폰 10 출시로 인해서 전체적인 아이폰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좀 특별하게 아이폰 8 같은 경우가 원래 계속 꾸준히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 시장 매출이랑 기타 서비스 부문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매출이나 점유율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뭐 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왜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쉽게도요. 이 전년 대비 삼성과 기타 브랜드 스마트폰 판매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브랜드 이외에는 다 그렇습니다. 부진했군요. 두 개만 되고 나머지 5대 브랜드들 중에서 4대 브랜드는 성장을 한 거죠. 네. 네. 삼성이 마이너스 10.4%를 기록했고요. 기타 브랜드는 마이너스 18.5%를 기록하면서 전체 시장 파이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더욱더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9에 거는 기대가 예. 클 것 같은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 9 어떤가요? 일단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애매하다. 성능은 갤럭시 S9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네. 사양은 대부분 조금씩 커졌습니다. 네. 화면 크기도 0.1인치 커졌고요. 배터리도 커졌고요. 저장 공간도 커졌는데요. 다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특징은 S펜입니다. 이번에 네. 이 블루투스를 탑재를 해서 원격 셔터 같은 기능을 쓸 수 아, 있다. 예, 리모컨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대단한 혁신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다 좋아졌는데 갤럭시 S9가 마찬가지로 두드러지는 변화는 없다라고 말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증된 안전함을 원하신다라면 올해 나온 제품을 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바라신다라면 내년에 나올 갤럭시 S 시리즈 10주년 기념 제품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하반기에 출시될 다른 스마트폰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을까요? 예, 일단 2018년 하반기 스마트폰 트렌드라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성비고요. 네. 다른 하나는 특화폰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기능에 맞춰서 만들어진 마니아용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먼저 이제 가성비 스마트폰 한번 보실까요? 예. 먼저 LG전자에서는 Q8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6.2인치 화면에 펜을 내장한 좀 중가형 스마트폰인데요. 중가형임에도 불구하고 방수 방진 및 하이파이 오디오 기기를 이제 담아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게 보면 예전에 나온 V20를 좀 작게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다만 내부 공간이 좀 많이 작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성능이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화웨이에서 만든 노바 라이트 2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출고가가 25만 원에 불과한 스마트폰입니다. 오. 근데 싸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만듦새가 좀 좋은 것이 장점인데요. 네. 이 해외 자급제 폰 시장에서는 꽤 많은 인기를 얻었던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다만 네. 이 폰 역시 카메라 성능이 좀 아쉽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홍미 노트 5라는 20만 원대 스마트폰을 내놔가지고요, 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들 공통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조금 아쉽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가성비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중요하거든요. 네. 일단 이 정도 가격으로도 큰 문제 없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진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그렇죠. 음식 사진 네, 찍거나 전문가가 아니라면. 여행 사진 찍을 때는 별 무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높은 사양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이 가성비 제품으로도 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또 이런 제품을 많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요. 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15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새 스마트폰 사는데 많은 돈을 들이기가 좀 싫어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 이런 가성비 스마트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회사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 발표될 세 종류의 아이폰이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좀 가성비 높은 한 60만에서 70만 원대 좀 저가형 아이폰을 선보일 거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 스마트폰 뭐 트렌드, 가성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특화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최근에 이 게이밍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게임이요. 예, 큰 화면에 고용량 배터리 그리고 쿨링 시스템을 이제 탑재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특이하게 게이밍 PC 제조사인 레이저에서 가장 먼저 이런 폰을 내놨습니다. 이름은 레이저폰인데요. 네. 게이밍 노트북처럼 좀 크고 무거운 대신에 성능을 높였습니다. 사양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또 고급 스피커를 장착을 했고요. 이 제품이 나름 이제 좋은 반응을 얻자 다른 회사들도 게이밍 스마트폰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샤오미 블랙샤크나 에이수스 로그, 화웨이의 아너플레이가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GT에서도 레디매직이라는 게이밍 폰을 곧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긴 요즘에 스마트폰 게임도 하도 성능이 아주 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또 다른 특화형 스마트폰엔 어떤 게 있을까요? 블록체인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어떤 거죠? 예, 뭐 시리랩스에서 만든 스마트폰 핀니 그리고 중국 슈거에서 나온 뭐 슈거 블록체인 트랑스 버전 등이 이런 블록체인 스마트폰인데요. 네. HD에서도 엑소도스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스마트폰을 개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 폰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 지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은 여기 일종의 암호화폐를 네. 저장해서 보관할 수 있는 콜드 지갑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몇몇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채굴이나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좀 인기를 끌면서 예. 스마트폰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올해 11월쯤에 화웨이에서 시제품을 내놓겠다라는 루머도 있고요. 또 네. 삼성에서도 뭐 가장 먼저 플렉시블 스마트폰을 내놓는 그런 어떤 입장을 뺏기긴 싫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시제품이라면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이 네. 접는 스마트폰을 보기는 좀 어렵지 어.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것은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걸 언제 내놓을까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느새 스마트폰은 카메라, 게임기, 또 컴퓨터의 기능까지 가진 올인원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지 더욱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